중국에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만큼 다양한 교통수단이 존재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익숙한 버스, 지하철, 택시가 대표적으로 있고 평소에는 흔히 뗀똥이라 불리는 전기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4위의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어 중국 사람들의 이동 경로가 아주 길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우리의 설날 같은 대명절에만 이동 건수가 무려 30억 건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장시간 동안 많은 거리를 움직이며 고향을 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중산층이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집에 가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데 좌석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기차 타기를 좋아합니다. 중국의 기차는 가격도 저렴하고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이동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차의 실상을 알고 보니 그 수준이 엉망인 상태입니다. 최근 우리에게 네이버에 해당하는 중국 바이두 사이트에서 내가 직접 겪은 중국 기차의 상태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현재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중국 기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 보통 핸드폰으로 예매를 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예매하려 휴대폰으로 예매를 한 것이지만 반드시 그 예약 내역을 가지고 기차역에 가서 실물표를 뽑아야 합니다. 표를 뽑지 않으면 기차를 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대도시로 가는 기차나 연휴 때는 기차표를 구하기 힘들어 현장 예매를 하는데 창구마다 약 2에서 300명의 줄이 서 있어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이나 걸려 힘들게 예매하는데요. 또 중간에 새치기 하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와 안 그래도 예매를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본 다른 외국인들도 중국 기차에 대해 댓글로 글을 남겼습니다. 예매는 시작에 불과하지. 문제는 아마 기차표를 사고 나서부터일 거야. 기차역에 도착하면 1차로 신분증과 표 검사를 받는다. 이때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힘들게 표를 구했어도 기차를 탈 수 없게 되는데 겨우 1차 검사를 통과하면 보안 명목으로 비행기 타는 것처럼 짐을 검사 맡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 다음은 기차를 타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가 본데요. 실제로 중국 기차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기차를 타려고 기다렸지만 기차가 지연됐다는데요. 약 50분 지연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1시간이 지나도 열차가 오지 않아 결국 2시간이 지연되어 여행객에게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차 지연은 하루 500에서 1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를 보러 다른 지역에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준비했던 시간보다 더 일찍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간신히 탔지만 기차 내부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다는 한국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길거리에 쉽게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는 한국에서도 있었던 문제라 익히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중국 기차 내부에서조차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동으로 가는 기차에서 한 남성이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我这不吃他妈他就是几天两不休息。你打包吗？打包吗？算，必须得打。为什么？你干的有点活，你给要饭的他就要饭，他有饭的他不要饭，他啥了这样，对不？打包啊，怎么咋不打包呢？他，打包，快点，打，你还得说，你快打包去。 이 영상을 본 후 중국 네티즌들은 이 남자가 비문화적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기차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는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영상과 사진에서도 중국 기차 내부의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면 중국 바이두 사이트에서 기차와 쓰레기만 조합해 검색해도 열차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찬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기차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는 습관이 되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쓰레기통이라는 개념이 크게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쉽게 쓰레기를 버리는데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직접 치우고 가는 반면 중국은 남은 쓰레기들을 그대로 버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더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은 후에 나오는 쓰레기들을 종업원들이 치우는 것이 규칙입니다. 간혹 중국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접 치우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서 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외국인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중국인 친구와 햄버거를 먹은 후 치우려고 했는데 중국인 친구가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버리면 여기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말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온 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습관으로 인해 한국에 유학하러 온 중국인들이 같은 실수를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한국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하고 치우지 않아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지적을 받은 중국인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쓰레기 버리는 문화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 큰 논란이 됐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차 안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방송으로 여러 번 기차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끝까지 무시하며 계속 담배를 피웠고 심지어 내가 피우는데 왜 말이야라는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중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고 결국 기차 안에 승무원에게 끌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피운 남성은 결국 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던 죄로 1년간 기차역 출입을 금지당했고 한화로 약 10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앞서 본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저런 행동을 해도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기차를 관리하며 승객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존재하는 승무원조차 승객들 앞에서 버젓이 흡연하여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영상이 중국 SNS 웨이보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었는데요. 아니 무슨 승무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대놓고 담배를 피우냐? 우리 중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저 승무원이 잘 보여줬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무임승차로 인해 중국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기차에서 자리를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您的座位是哪里的？车票跟身份证出示一下。您配合一下我们好吗？车票跟身份证出示一下。没身份证也没票。先生，你这样的话我们就依法处置您了。依法处置我，把他叫过来。是不是？您先把车票跟身份证。谁说我喝酒？把人叫过来。 경찰은 이 남자를 파출소에 데려가 조사를 한 결과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자리가 없는 입석표를 사놓고 다른 승객의 자리에 무단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승객이 본인의 자리라고 말했지만 남성은 끝까지 자리를 비키지 않고 승객이랑 말다툼하였는데요. 결국 행정구류 5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승객들의 목소리와 휴대전화 소음이 지나치게 크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중국 철도부에서 조용한 객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조용한 객실을 이용할 때는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이어폰을 사용해야 하며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확실히 좋은 의견이다. 임산부나 노약자, 목적지까지 조용히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시끄럽게 하는 행동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기차가 빠르고 안전하며 쾌적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보도하며 자랑했었지만 기차가 자주 지연이 되었고 여러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중국의 이미지를 깎자 중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는 중입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고속철도 추돌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여러 명의 인명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어 고속기차가 안전하다고 단언했던 중국 정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추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중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중국이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사건의 기차 차체를 몰래 땅에 묻으려다가 발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과 중국 시민들은 사고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었지만 재빠르게 사고 열차를 파묻어버려 진상규명을 외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워버렸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주민들과 네티즌들은 생존자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빨리 매립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의견을 내며 분명 중국이 감추려는 것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중국 철도부에서 발표했던 벼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아니었고 기차의 기계적인 문제로 밝혀졌다라고 보도하며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좋은 점은 나라 전체가 일어나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자랑하는 반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조작하고 은폐하기만 하는 중국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옳은 일에는 칭찬할 수 있는 한국 시민이 되길 희망합니다.